민주당이 8월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이 출마를 하느냐, 이재명이 출마해서는 안 된다, 지난 대선 지방선거는 이재명 때문에 졌다, 이재명의 팬덤 정치 비판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세대 교체를 해야 하지 않느냐, 반 이재명의 반발,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검경 수사는 어디로 가느냐, 검찰과 경찰 수사에 따라서 국회에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이 나올 경우, 검찰에서 요청할 경우에 민주당에서 동의해 줄 수도 있다. 국민의힘과 손을 잡고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민주당 반 이재명 쪽에서 이 카드를 이재명 압박용으로 쓸 수도 있다. 출마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 입성하는 그 첫날, 등판하는 첫날, 그러니까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 출마하지 않겠다가 아니고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 100% 출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재명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렇게 높은데 이재명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어제는 이제 드디어 공개적인 행사를 했습니다. 개딸들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지역구인 계양에서 개딸들을 대규모로 만나서 뭐 이재명 위로 행사랍시고 개딸들을 대규모로 만나서 지금의 당원 당규를 고쳐서 당원들 손으로 당대표를, 당직은 당원들 손으로 뽑는 것이 맞다 라는 주장을 했고요. 또 개딸들에게 너무 심한 문자 폭탄, 뭐 욕설 이런 것은 자제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당권을 잡겠다라고 하는 신호탄으로 읽힙니다. 진짜 이재명이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의 당권을 잡을 수 있나?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송은재TV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을 드리고요. 이재명이 그러니까 개딸들을 만나서 개딸들에게 너무 심한 문자 폭탄, 홍영표에게 뭐 치매 걸렸나 뭐 이런 식의 해서 사과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이 개딸들을 자제시키고 또 당직은 당원들의 손으로 뽑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뭐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 당규 개정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고, 당원 당규 개정에서 가장 주목될 점은 집단 지도 체제를 도입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에게 권한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집단 지도 체제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과 반 이재명 쪽이 타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총선이 2년여 남았으니까 이 대목에서 싸우지 말고 여기서 싸우면 당이 쪼개질 위험이 있으니까 타협을 하자. 공천 문제에 있어서도 뭐 개파끼리 좀 타협을 하자. 이런 식이 될 수 있다. 그 부분을 겨냥해서 이재명이가 자기 개딸들에게, 그러니까 다른 개파, 홍영표를 비롯해서 다른 개파들의 욕설을 동원한 그런 문자 폭탄, 이런 것은 좀 자제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의도는 100%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100% 당권을 잡겠다. 그런데 반 이재명의 반발이 워낙 심하니까 좀 집단 지도 체제도 좋고 적당한 타협을 하자, 이런 부분으로 읽힙니다. 지금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빼고 말이죠. 대장동 비리, 뭐 성남FC, 법인카드 뭐 등등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빼고 친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 이재명 파에서 이제 반발하고 있는, 또 홍영표도 뭐 전해철도 출마하겠다 이러는 것은 이걸 굉장히 크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초선 의원들, 재선 의원들이 뭐 여러 가지 토론회를 열어서 이재명의 책임론을 거론하고 이재명 불출마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친문들의 반발은 구심점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그 다음 초선 재선 의원들이 뭐 이렇게 이재명에 대해서 출마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 이제 586 세대가 물러나고 79 세대라고 하죠. 70년대생으로 뭐 90년대 학번들이 세대 교체가 되어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김혜영 등등이 거론이 되는데, 이것도 큰 힘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힘이 모이기 힘들고, 이게 힘을 받으려면 세대 교체가 새로운 주장, 새로운 사람에게 힘이 몰려야 하는데 현재까지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뭐 팬덤 정치에 대한 비판이 뭐 얼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반 이재명 쪽에서 이낙연이면 이낙연, 김부겸이면 김부겸으로 힘이 딱 몰리면, 또 세대교체다 하면 김혜영이면 김혜영, 박용진이면 박용진으로 힘이 몰리면서 왜 세대교체가 되어야 되는지 새로운 주장이 선명하게 나와야 하는데, 그게 나오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고, 또 뭐 이광재 전 의원이 얘기를 하듯이, 그러니까 홍영표 또는 뭐 전해철도 출마하지 말고 이재명도 출마하지 마라, 이런 건 별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쭉 전당대회를 보면 특히 민주당은 개파 정치입니다. 이런 민주당에서는 이런 것들은 사실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실질적인 힘이 좌우하는 것이거든요. 공천권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곳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걸 보면서 이재명이 뭐 출마가 어려울지도 모른다, 이렇게 뭐 분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민주당의 속성을 좀 잘 모르는 형태다. 어쨌든 이재명은 100% 현재로서는 출마를 하고, 이재명이 출마할 경우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현재로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반 이재명 또는 세대교체 이런 것들이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집중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재명계에서 그 집중되도록 그냥 두고 있지도 않는다. 이재명이 지금 자신들의 개딸들에게 좀 뭐 문자 폭탄, 욕설 이런 건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반 이재명이 뭉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가장 이제 이재명의 앞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검찰 경찰의 수사입니다. 검찰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돼서 지금 기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전당대회까지. 체포 동의안이 넘어올 경우에 반 이재명이 체포 동의안에 동의해 줄 수 있다. 국민의힘과 함께. 이재명 스스로도 불체포 특권에 자신이 기대지 않겠다, 뭐 이렇게 떠들어 왔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현실화될 수도 있고, 이게 현실화된다라는 건 당이 쪼개진다는 걸 말합니다. 민주당이 쪼개진다라는 걸 의미하고, 민주당을 쪼갤 수 있는 힘은 광주 세력, 전남 세력을 중심으로 소위 이낙연입니다. 그 힘만이 민주당을 쪼갤 수 있다. 그런데 그게 현실성은 좀 낮고요. 이걸 이제 이재명 출마를 주저앉히는 협박 카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 이재명 쪽에서 체포 동의안에 동의를 해줄 수 있다. 정말 이재명 당신이 출마를 하면 그냥 있지 않겠다. 검경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민주당이 다 무너질 수 있다. 이게 압박 카드가 될 수 있다. 이재명은 이 부분이 가장 아프다. 이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재명은 개딸들을 동원해서 민주당이 지난 10여 년 동안 보여온 당권 장악의 이 키워드입니다. 개딸, 이 강성 지지층을 동원해서 많은 자신에 대한 압박을 뚫고 나갈 것이다. 어제 행사는 그 첫 이제 일성이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개딸들을 직접 만나서 자신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이재명이 가장 두려워하는 검경 수사에 이은 체포 동의안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압박을 이재명이 뚫어낼 수 있느냐. 이건 도저히 뭐 개딸을 앞세워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재명으로서는 이 부분이 가장 아프다.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지켜보는 것이 이재명이 민주당이 당권을 쥐느냐 못 쥐느냐, 사실은 핵심 키다. 반 이재명의 뭐 반발, 초선, 재선 의원들이 출마하지 마라, 세대교체를 하자, 뭐 팬덤 정치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은 그냥 해보는 거지, 사실은 현실적인 힘 앞에, 현실적인 당권을 장악하고 공천권을 쥐는 힘 앞에는 그동안 예에서 보듯이, 역사에서 보듯이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점 지적하고자 합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체포 동의안에 친문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동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압박 카드, 이게 굉장히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하느냐, 이 부분을 한번 지켜볼 만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